대학원 처음 딱 와가지고 롤을 못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제보다 10살 어려요. 제가 그때 41일 때 이분이 31인가 그랬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1980년생. 제가 69년생인데 11살 차이구나. 이분이 누굴까요? 포스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나오죠. 여러분 선배예요. 저하고 동기예요. 7기. 부산대에 나와가지고 MD 마케팅의 MD 아카데미라고 허철무 교수님은 그때 여기 지금 벤처 대학원에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뱅뱅사거리에서 MD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 학원에 이분이 마케팅 전문 학원에 가가지고 수강생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케팅을 배워서 아버지가 그 U 플러스 같은데 LG 마트 그 24시 편의점 있죠. 부산에 있었는데 망했어. 아버지가 뭐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교장인가 뭐 하여튼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걸 했는데 마켓이 그 뭐죠 편의점을 하다가 망했어. 거기에 이제 아버지 도와주다가 본인이 이제 마케팅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거 공부를 하면서 서울의 MD 아카데미에 거기 왔다가 창업대학원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2011년도 저하고 왔는데 처음에 저하고요 앉았는데 우리 그때 오리엔테이션 1박 2일로 아산에 그 도봉천 그쪽으로 여러분들 그 오리엔테이션 했잖아요. 하루로 해가지고 저기 있어요. 엘타워에서 했듯이. 근데 우리는 1박 2일로 했을 때 버스를 타고 도봉천 가서 1박 2일로 우리가 했을 때 내 뒤에 앉았는데 자기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저는 이런 2011년도에 그러더라고요. 좀 황당한 이야기지. 제가 책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유명한 강사가 돼서 나는 강의 많이 안 뛰고 그렇게 레벨을 올려서 그걸로 난 공부를 더 해서 선순환을 시키겠다. 그리고 자기는 카페하고 블로그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강의를 받겠다. 근데 이 사람은요 카페와 블로그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보고 똑같이 따라가 블로그 좀 네 하는 거 그대로 내한테 좀 전수해줘. 그래가 밥 사주고 하면서 1학년 1학기 때 제가 거기다 앉혀놓고 파인드 강사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등록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블로그를 제가 어떻게 보면 배워가지고 넣은 게 이겁니다. 이 포맷이 이 친구는요 양성식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양성식 이 사람은 자기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거하고 이분하고 이분 박수 쳐주세요. 박수. 들어오신 분 다 박수.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분 치려다가 같이 박수 받았는데 우리 양 이사님이 오늘 그 서울시 2,500만 원 그 지원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사업해서 지금 또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돈독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밴드 광고 공개 올렸잖아요. 2,500만 원 그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돼 있죠. 그거 엄청 좋은 조건입니다. 지원한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시범 케이스 한번 2,500만 원이 여기도 박수. 이분은 저 13일 날
인천의 그 초기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또 지원하신 분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제가 사업 이렇게 심사를 많이 다니는데 성공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롤 모델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긴가민가한데 막 주변에서 이제 뭐 이런 거 받아서 사업해가지고 1년 후에 매출이 한 10억씩 찍고 한 이제 차가 막 바뀌고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러면 이제 눈 뒤집히죠. 그때 나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같이 좀 동참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자 볼게요. 자,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 걸 내가 벤치마킹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선배예요. 7기, 저도 7기고.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이 친구는 그 하 원장님이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스팅크 퓨처가 이분이 이제 미래 뭐 학자 있죠. 그걸 좀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학자로 해가지고 4차 뭐 이제 본인이 퓨처 쪽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당신이 지금 준비 안 하면은 미래는 큰 험난한 세상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이렇게 사람은 겁을 주고 그다음에 강의가 먹히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먹혔어. 그래가지고 연대에 뭐 거기 간호사들 막 전체 모아놓고 그 보수교육 뭐 의무적으로 할 때 자기가 못 가니까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대신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이야기 막 해가지고 한번 또 혼도 나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부산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창업대학원 나왔는데 미래학자로 가려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또 눈높이가 이제 좀 이렇게 카이스트에 뭐 아니면 국제 뉴욕 국제대학 뭐 인천 그런데 눈높이를 맞춰 공부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퓨처 쪽 브랜드 포지셔닝은 아예 외국에서 최윤식 박사라고 알아요? 최윤식 박사. 이 사람이 그 최윤식 박사 밑에서 최윤식 박사를 덩이었고 책을 번역을 지가 다 해놓고 최윤식 박사 앞에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양승식, 최윤식 공동주 해가지고 뭐 그 책 유명한 책 하나 있어요. 갑자기 요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미치겠어요, 이거. 하여튼 일이 많으니까 이 해마다 기억을 이거 막 빨리 적어버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최윤식 박사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만약에 더 크게 되려면은 사실은 외국에 유학을 가버려야 돼요. 이쪽 분야는 아니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브랜드 포지션이 우리나라에서 미래학자로는 10손가락에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해안도 있고 다 좋은데 스펙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뭐냐 한 최윤식 박사 같이 뭐 미국에 어디 대학 나오고 조금 뭐 배경이 있고 이래야지 이게 좀 먹히는데 약간 브랜드 포지션이 그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창업 쪽을 하면 좀 리얼하게 조금 실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너무 이렇게 눈높이하고 현상하고 그 어떤 중간 영역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밴드에 맨날 초대도 안 들어오더라고 자존심이 있어 그런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선배라는 거 그리고 작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제 창업대학원 나와가지고 보강해밀이 창업대학원 나오기 전에 보강해밀이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 그 뭐지 편의점에서 그쪽에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아버지가 회사가 망해가 서울에 와가지고 그 빚을 좀 갚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점장까지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에 한 몇 년 하는 그 전문성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 쪽에. 그러면서 이제 창업 아카데미 여기가 지금 거기 어디죠? 허철무 교수님 벤츠대학원에 거기 MD 아카데미를 거기 거기 어디죠? 저기 뱅뱅사거리 그쪽 그 뒤쪽 골목에 거기 2층에 그 MD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창업해하고 이런 걸 이렇게 쭉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밴더하고 이 블로그하고요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 말씀드리냐면 자꾸 이게 다르게 한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항상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무실로 어디로 출근하냐면 블로그로 출근해.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링크가 다 돼 있어. 그래서 나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 블로그로 딱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해가 들어가면 거기서 여기 보면 페북도 연결돼 있고, 여기 페북 연결하고, 요건 자기가 책 낸 것 같아 최근에. 요건 자기가 이제 단독으로 내는데 며칠 한 달 됐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런 거 있죠. 페북 눌러가 자기 페북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 CCA가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사이트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다 연결하면 데이터가 전부 다 날아온대. 그래가지고 블로그에서 딱 들어가,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형 사무실인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모든 메일하고 다 자기가 쫙 보더라고. 그건 아직 나도 그 습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도 그래서 그걸 따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로그인을 이렇게 딱 해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출근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출근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실은 이렇게 쫙 하면은 저도 이제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요걸 봐요. 여기 가면 내 메뉴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이제 이렇게 전부 연결이 쭉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밴드로도 들어가고 메일로도 보고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 양성식 대표가 이런 걸 잘했어. 여기로 그 내한테 보여주더라고. 아침에 어디서든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서 자기 이제 여기서 보면 블로그 보고 카페에 들어가 회원이 몇천 명이 넘었어요. 한 10,000명 가까이 돼서. 그래서 뭘 올려도 이제 마케팅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메일로 들어가면 CC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다 오니까 그거를 전부 한번 쫙 읽고, 그럼 거기 강의 요청 같은 게 와 있거든요. 몇 번. 그럼 이제 스케줄링가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강의 스케줄 쫙 잡고. 너무 멋있는 거야. 누구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블로그하고 그 카페하고 그 다음에 메일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블로그가 하나의 그 크리에이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자기 사무실이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리스타트를 했어. 여기서 내가 수정 이제 할 거 있으면 수정했잖아요. 수정하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날리고 싶어. 어디로 날리냐면 제일 처음에 내가 하나 이렇게 기사 쓰듯이 나의 생각을 쓰든 기사를 쓰든 이렇게 썼어요. 썼으면 이거는 어디로 송구하지?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내 카페에 우리가 여기 이제 지금 로그인 하니까 붙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카페로 해가지고 아니 카페에 내가 우리 지금 여기 방으로 날리겠다. 날리면 링크돼가 이제 여러분들 보이잖아. 근데 내가 날려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수정할 게 있어. 그럼 다시 날리면 이상하잖아. 그때는 안 날려도 돼. 그냥 여기서 수정하면 그게 다 버전업이 다 돼버리니까 여기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야. 블로그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카페가 또 집어넣고, 지금 그게 아니고 항상 블로그를 딱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블로그나, 그리고 이제 카페는 어떤 용도냐면, 카페는 말 그대로 폐쇄형이잖아요. 카페 회원만이 그 안에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 역으로 말하면
거기는 이제 블로그를 해가지고 거물로 말하면 이제 물고기 밑밥은 블로그로 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밑밥 보고 오잖아요? 그걸 카페로 거물로 유도를 해가 거물로 잡는 거예요. 카페로.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가입하려면 원하는 마케팅 자료가 당신은 누굽니까? 직장은 누굽니까? 어떤 목적을 했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 그 카페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10,000명을 만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진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은 뭐든 다 이제 먹히는 사람들이고 그냥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이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강의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적극 추천합니다 올리잖아요. 10,000명이면 유입률 0.1%면 100명이 항상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해요? 뭐죠? 그 마이크 뭐죠? 마이크 임팩트. 그 당시에는 마이크 임팩트가 좀 대세였는데 지금은 많을 것 같아요. 강의 캔슬 하는데 거기는 이런 거예요. 마이크 임팩트 치볼게요. 여기 이 마이크 임팩트에다가 강의 개설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강의를 개설합니다. 마이크 임팩트 같은 종류의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강의를 개설합니다 하고 딱 올리면 이제 그 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 요거 들을게요 하면은 뭐 이거 어디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합니다. 강남역 근처는 아니에요. 강남역 근처에 그런 대실하는 데만 거기 딱 해놓으면 100명이 한 50,000원씩 내고 한 강의 500만원씩 가끔 2시간. 그런데 자기 책이 있어. 그럼 완전히 이제 책도 팔고 강의 2시간에 5만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편 하면 뭐 한 500만원씩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에 한 몇 번 딱 하니까 몇천씩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따라 하려고 했다가 대학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신없이 논문도 못 쓰고 지금 삶의 질이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오니까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사실은 대학 들어오기 전에 저 삶이 좋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진짜 삶의 질이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3일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서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전은 푹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끌어올려서 오후에 또 책을 또 막 한 10페이지씩 막 적어놔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 다음날 가서 강의 또 뭐 어디 뭐 거제도 어디 한려해상 뭐 어디서 강의하면 또 가가지고 강사님 이러면 이제 대우받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강의 한 2시간 하고 돈 한 100만 원 받고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교수에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수의 눈 뒤집어가지고 했더니 타이틀 명예만 있어요. 명예만. 곧 좋아지실 겁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달하는 내용을 알겠죠? 그래서 블로그하고 카페를 통해서 이제 페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이 자꾸 이게 조금 제가 자연스럽지 못한데 이해하세요? 제가 하도 일을 많이 하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기조가 블로그 중심이에요. 카페까지는 제가 회원 관리가 안 되고 블로그를 해가 여기서 제가 날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페북으로 이렇게 날리면 이렇게 페북에 해가지고 딱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페북에 있는 걸 딱 보면은 블로그로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안내를 밑에 보면 카페 주소 같은 거 해놓으면 카페로 가서 회원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팬을 관리를 하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진적이었죠. 불과 9년 전에 저하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아주 저보다 11살 어린 사람이 천진난만하게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둘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버스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가 제일 그 뒷좌석에 앉아가 자기 막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2월 우리가 3월 초에 입학하잖아요. 근데 미리 불러가지고 1박 2일로 오리엔테이션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둘이 막 이야기하는데 막 둘이 무슨 막 이게 그게 된지 모르지만 그냥 진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했고 난 내 생각대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둘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생각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작가. 이 작가 타이틀이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작가가 된 거예요. 네이버에 등록이 됐고 단독 저자로.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따기 힘들죠. 책 한 권 내가지고 작가로 먼저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브랜드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리스타트는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진입 장벽에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형식 다 따지고 내용 다 따지고 뭐 기초 다 따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형식 안 따지고 정말로 작게 내실있게 뭘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 리스타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미리 준비하자고 하니 몇 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론이 사실 리스타트거든요. 작게라도 한번 툭 던져가지고 던졌더니 반응이 있네? 그럼 그걸 버전업 시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안 들고 하는 방법적인 걸 제시하는 게 이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대학원 와가지고 지금 직장 다니고 아니면 뭐 지금 사업을 하고 아니면 당연히 돈을 벌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고 고객이 원하는 시장에서 내가 뭘 할지 찾아내는데 그 방법론이 리스타트다 보니까 그 예로서 제가 이분을 소개를 했네요. 양성식이라는 사람은. 근데 그분이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선배고 제 동기고 제가 한번 조만간에 만원의 행복 때 한번 보라고. 이분은요 특이한 게 막 가족들하고요 한 달씩 제주도가 쉬다 오고 그래요. 살만하다는 거죠. 다 데리고요 그냥 그러니까 휴가 기간입니다 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하고요 한 달간 제주도 가가지고 정말 그냥 뭐 애들하고 자연 속에서 뭐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극과 극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제가 하실 건데 하기 전에 제가 한 20분만 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Q&A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뭘까? 보면 이게 질문이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예전에 쌓였던 내용들입니다. 창업점 준비할 상황 문의고 이런 게 질문이에요. 창업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창업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창업의 정의가 뭘까요? 창업의 정의가 어느 시점을 창업으로 인정합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 내는 게 좋을까요? 그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중요해요. 창업자들이 사업을 한다면 창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부터 해요? 사무실 내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하고 팩스 넣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직원 뽑고 그 다음에 매출 없이 한 2년 있다가 폭삭 나가죠? 마음고생하다가
그게 창업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창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는 언제? 버티다. 내 세금 계산서를 누군가가 자꾸 요구할 때 한두 번 불특정하게 오면요. 내가 내 이름은 안 내고 다른 사람 사돈 팔촌에 사업자 빌려서 자금 뭐죠 이거? 세금 계산서 끊어가지고 줘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끊어야 돼. 그때는 원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한두 번 내가 뭐 용역 매출이 일어났거나 했다고 사업자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내는 게 아니고 버티다. 내한테 돈은 줬는데 당신 사업자 등록증으로 좀 세금 계산 좀 끊어줘. 내가 지금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매출 끊어야 되는데 이럴 때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내야 될까요? 내는 순간 돈이 많이 나가요. 일단은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가죠. 어떤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가요? 기장료부터 그다음에 또 주소지 필요한데 주소지 자기 집으로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모두 따져보니까 기본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걸 유지하려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기 전에요. 사업자를 내기 전에 혜택이 있어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뭘 할 수 있는 카드가 한 번 있는 거예요. 여자로 말하면 시집간 여자가 조금 몸값이 있으니까 시집가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좀 하는 게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엄청 크리티컬 제가 이런 말 하면 뭐라 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 말이고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뭐랄까 카드를 한번 써야 되는데 이 카드가 한 5천에서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뭐죠? 문턱이 낮아요. 정부 지원 자금 받을 수 있는 문턱이 일단 낮고 두 번째는 그리고 조금 내가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완성도가 낮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일단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는 조금 신중하게 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돈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돈 한 푼 없이 지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돈이 있어야만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업은 자기 노력과 시간을 자본화하는 과정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만약에 주식이 100% 폭등한다. 확신이 있다. 100%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 한 2억 끌어올 수 있죠. 어떻게든.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끌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든.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업은 안목이에요. 그래서 그 안목이 정말로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업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와서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정부 지원 의뢰가 창업교육 받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창업을 위해 퇴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데 창업하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직장 그만둔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 4,500 벌고 있는데 창업하겠다 넣으면 갑자기 4,500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그 40, 50대 있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부채가 얼마인 줄 알아요? 평균? 40, 50대 3억? 1억 9천이에요.
그런데 80%가 집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1억 9천에서 많게는 2억 정도의 돈이 지금 이자하고 원금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그 이자 원금 한 150에서 200 나가요. 그 정도. 거기다 플러스 보험료부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200 나가요.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40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400을 받아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한다? 몇 년 버텨야 돼요? 창업을 하면? 그 정도 400 정도 벌려면요 2, 3년은 후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2, 3년 동안은 그 직장을 다니면서 2배로 노력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하는 걸 유지를 하면서 주말 창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대학생인데 학업과 창업 취업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여기도 대학생 됐다 이럴 것 같지만 윤진강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과 창업과 취업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저는 취업을 먼저 하고 싶어요. 취업을 제가 답은 뭐냐면 다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임중학 학생이 이렇게 와서 학업도 하지만은 취업도 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1인 창직이 이게 창업이거든. 1인 브랜드 창업을 창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강의, 컨설팅, 멘토링 이런 데 진입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는 얼마 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캐리어가 쌓여가지고 점점 좋은 조건의 어떤 환경이 돼서 한 2년 후가 되면 생각도 못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블로그를 하면은 블로그 강사가 그렇게 해요. 유명한 사람하고 안면 친분도 없는데 옆에 쓱 가가지고 친한 척하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자기 딱 올려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엄청 친하고 그 레벨 똑같은 레벨로 오는 거야. 후광욕구에.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요거 하나까지 진입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거 하나 딱 하고 나면요 그 이상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유망 창업 그 멘토링 그 지원 사업 사관학교 그것도 사실 진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광석 대표 같은 경우도 아마 진입하기 어려운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진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건 다 쉬워지고 그것 때문에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뭐 자기 학위나 뭐 경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해봤어. 그 하나 들으면 담당되고 요거 해보셨으니 벌써 검증이 됐네. 창업대학원에 들어갈 정도면 벌써 학교에서 벌써 이 사람을 그 정도까지 검증을 했네. 학위적으로는 다 검증했네 이거예요. 제가 교수가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교수가 되는 거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해요. 정신 상태까지도 검증해요. 인터넷으로 이걸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래도 평균 어느 대학이든 그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검증을 받았다. 아니면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 비자를 받을 정도면 그 정도의 어떤 검증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대학원에 다니면서 2년 동안 어떻게든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레퍼런스를 쌓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걸 혼자 못 쌓으니까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묻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인데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해야 되나? 이거 이제 이야기했죠. 개인 사업자로 할 건가 법인으로 할 건가? 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으로 했으면 한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법인 앉는 사람 뭡니까? 가소롭다. 아무것도 안 한다. 네, 말할게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용도가 달라요. 여기 개인 사업자를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회사를 했는데 그 안에 통장에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개인 사업자를 해야 돼. 근데 법인은 내가 만든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 횡령이에요. 근데 내부 직원이 없어서 고발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누가 회계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장이요 이거 아무 때나 갖다 써요 이래 되면 횡령이라니까요.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다 그거잖아요. 자기 회사 자기가 키워가 했는데 자기 회사인 줄 알고 카드가 썼는데 알고 보니까 횡령이래. 그거거든요. 그 억울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사업